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의 시승 리뷰를 전달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앞서 2.5 터보 가솔린 팰리세이드 리뷰를 전달 드렸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팰리세이드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고 이번 풀체인지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 2.5 터보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입니다. 사실 팰리세이드가 출시된 이후로 제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상이야 팰리세이드 고민 중인데 팰리세이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혹시 하이브리드 타봤어?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하이브리드를 못 타봐서 주변 지인들한테 내가 타보고 한번 얘기해 줄게 라고 전달을 했었는데 드디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타보게 됐습니다. 그만큼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했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실제 팰리세이드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이 하이브리드는 어떨지 가장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7인승, 9인승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이 2.5 터보 하이브리드 이 주행 느낌에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현재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에 판매되고 있는 파워트레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 터보 가솔린, 이건 순수 가솔린입니다.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계통은 추가되지 않았고 그 해당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2 디젤과 3.5 가솔린 이렇게만 있었는데 모두 다 단종을 시키고 2.5 터보로 약간 단일화를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추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6단 자동 변속기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합산 총 출력은 334마력이라는 그래도 꽤나 높은 출력인데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2235kg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약 70kg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2.3톤 정도 되고 이 차를 혼자 타시려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7인승과 9인승으로 나뉘는데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옆에도 앉을 수 있는 9인승 모델입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리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운데 좌석은 사실상 사람이 앉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불편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9인승 모델의 메리트를 얻기 위한 약간 그런 트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9인승 모델이고요. 4륜구동의 캘리그라피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 모델입니다. 일단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은 가장 좀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질감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리뷰들도 많이 봤었는데 이게 좀 이질감이 크다, 엔진 사운드가 좀 크다라는 그런 후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타봤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망했던 적이 있고 또 괜찮네 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실망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언덕 부분을 갈 때입니다. 언덕 부분을 갈 때라든지 이제 갑작스럽게 힘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엔진이 확 하고 깨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존재감이 너무 셉니다. 지금처럼 약간 고속도로를 크루징할 때는 엔진의 그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때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약간 언덕배기에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 언덕을 좀 많이 이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EV 모드에서 엔진이 RPM을 확 하고 올리기 때문에 보통 현대기아 자동차들 내연기관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 RPM만 훅 올라가고 출력은 크게 발생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EV에서 엔진으로 넘어갈 때 그때 언덕길에서 혹은 내가 갑자기 엑셀을 밟았을 때 그때는 좀 웅 하고 켜지는 게 있어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거는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똑같이 발생되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전기로 가다가 엔진이 켜졌을 때 웅 하고 소리가 나긴 납니다. 근데 이 차가 유독 조금 엔진의 존재감이 커요. 그래서 제가 앞서 2.5 터보 가솔린 모델도 탔었잖아요. 그런데 그 차는 애시당초 시동을 걸었을 때부터 저속, 중속, 고속에서 항상 엔진이 켜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동이나 소음은 계속해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EV로 가다가 엔진이 확 켜지면 그때 조금 켜졌구나 이런 게 확 와닿는다는 것이죠. 네, 지금은 언덕길을 한번 가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언덕에서 이제 엔진이 켜질 때 RPM이 확 올라가면서 소리가 좀 크게 이렇게 지금처럼 여기 소리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3400rpm 정도 쓰면서 이렇게 언덕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 그냥 지금도 일반적인 지금 내리막길이거든요. 내리막길에선 또 바로 EV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도 언덕길에서 엔진이 켜질 때 존재감이 꽤 셉니다. 엔진의 존재감이 좀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럴 때 조금 확실히 하이브리드 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지턱 넘어가는 느낌은 2열에 타더라도 3열에 타더라도 상당히 부드러울 것 같다라는 게 1열에서도 이렇게 충격 흡수를 상당히 잘해주는, 근데 사실 요 정도 금액 그리고 플래그십 SUV라고 한다면은 어느 도로 상황에서든지 좀 쾌적한 주행 성능을 발휘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힘이 필요로 할 때 RPM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6단 변속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요즘 사용하는 다단 변속기에 속하진 않기 때문에 6단 변속기가 지금도 꽤나 큰 방지턱인데, 방지턱 넘어갈 때 이렇게 큰 차가 충격 흡수해주는 느낌, 에어 서스펜션이 아님에도 이 정도 느낌을 내준다라는 건 EV 모드에서 너무 좋아요. 지금 그냥 EV 모드거든요, 내리막길. 그리고 EV 모드에서 너무 좋으면은 그냥 사실 전기차를 타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오닉 9 쪽으로 조금 더 제 개인적인 마음은 기우는 게 아닌가. 아이오닉 9은 뭐 저속이든 중속이든 고속이든 뭐 언덕길이든 내리막길이든 항상 다 이렇게 조용하게 EV 모드로 순간적인 토크를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뭐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과장하려고 밟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언덕을 올라갈 때가 조금, 이게 334마력이면 이렇게 힘에 붙일 언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RPM의 부밍음, 이게 그렇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쾌적하게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장거리 주행하기 전에, 고속 주행하기 전에 저희 동네, 언덕배기가 많은 저희 동네만 주행했을 때는 차가 되게 시끄러운데 엔진 개입이 유난히 많네 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금 장거리를 타보고 있고 속도를 좀 내는 구간에서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타보니까 또 이럴 땐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평한 도로를 꾸준하게 쭉 속도를 냈을 때는 엔진 개입이 됐을 때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 지금도 쭉 엑셀을 밟다가 엑셀에서 발 떼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EV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EV 모드거든요. EV 모드에서 제가 엑셀 밟아볼게요. 여기서 엔진이 켜졌거든요. 켜지면서 바뀌었는데 이때는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는 진짜 좋아요. 이때는 진짜 좋은데, 근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 모터의 용량, 이런 부분이랑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모터 자체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힘이 많이 필요할 때는 엔진이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느낌이고, 지금처럼 평평한 일반적인 도로를 쭉 주행을 할 때는 뭐 RPM도 많이 안 쓰고요. 지금도 1500rpm이거든요 1000에서 2500rpm을 유지하기 때문에 뭐 엔진이 켜진다고 했을 때도 크게 이질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승했었던 뭐 르노 그랑 콜레오스라든지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 이런 모델들과는 조금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 모델들은 전기 모터가 우선이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일단 엔진이 우선입니다. 엔진 동력이 우선이고, 전기 모터는 여전히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엔진이 구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이브리드라고 하지만 이 공인 연비라든지 실제 주행했을 때 연비가 그렇게 막 우리가 딱 풀 하이브리드 생각했을 때는 막 렉서스나 토요타는 막 17,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21인치 캘리그라피 9인승 기준으로는 공인복합 연비가 11.4입니다. 이 무게가 2.2톤인 걸 감안하더라도 연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2.5 터보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2.5 터보 가솔린은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에서 8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보다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개념을 들었을 때 떠올릴 만큼의 높은 연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실제 주행했을 때 56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트릭 컴퓨터상의 연비는 11.2입니다. 공인 연비랑 거의 딱 맞아요. 공인 복합 연비가 11.4고, 이거 공인 시내 연비도 11.4거든요. 고속 연비가 10점 몇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딱 공인 연비 정도 딱 정직하게 나옵니다. 저는 뭐 연비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굳이 연비 운전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운전자가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편하게 탔을 때 한 11 정도 나온다. 12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11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연비가 우선적이긴 하지만 연비 외적으로 주는 메리트도 있긴 합니다. 지금처럼 EV 모드로 갈 때는 진짜 조용하거든요. 팰리세이드는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SUV잖아요. 그래서 앞, 옆, 뒤 이중 접합 유리를 모두 써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 차단 능력은 거의 뭐 GLS라든지 X7이라든지 그런 모델들과 실내 소음의 그런 데시벨을 비교해 본다면 이 차가 더 나으면 나았지 부족하진 않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소음 차단하는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언덕에서 가속을 해서 갑자기 엔진이 켜졌을 때 그럴 때는 좀 데시벨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타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단 모든 구간, 전 구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스럽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주행 컨디션에서 속도를 내고 달리고 제동하고 그럴 때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제가 또 방금 전에 지인분을 잠깐 태워서 지인분도 차를 되게 좋아하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타자마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팰리세이드를 본인이 처음 봤는데 차가 엄청 크고 엄청 넓다. 일단 다둥이 아빠가 타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승차감. 방지턱을 이 차를 타고 넘었는데 승차감이 너무 좋다,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놀랐다라고 그 딱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부분도 말씀드리면 승차감이 일단 전반적으로 좋은데 제가 좀 타보면서 느꼈던 게 뭐 작은 요철, 작은 방지턱, 일반적인 방지턱을 넘을 때는 너무 좋아요. 이 차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21인치 휠 세팅이거든요. 방지턱에 거의 승차감을 올인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방지턱을 넘는 느낌은 좋은데 큰 방지턱이라든지 고속에서 좀 커다란 요철을 만났을 때는 약간 우당탕하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고속에서의 갑작스러운 뭔가 둔턱이라든지 이런 걸 만났을 때는 확실히 좀 쿵 하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속 구간, 우리가 시내를 주행하면서 많이 만나는 방지턱에서만큼은 정말 좋은 승차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비 때문에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염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연비 부분에서는 조금 기대감을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요 크기의 하이브리드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또 마땅히 살 모델이 없긴 없어요. 일단 뭐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있지만 그거는 RV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차량은 장르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기아에 없죠, 뭐 르노에 없죠, KGM에 없죠, 뭐 렉스턴 하이브리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국산 브랜드 중에서 요 크기 뭐 7인승, 9인승 모델에서 하이브리드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경쟁 모델이 없기는 합니다. 물론 요것보다 한 체급을 낮추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아니면 산타페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등등등 요렇게 조금 폭넓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한 체급을 높였을 때는 요 차 말고는 살만한 차가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팰리세이드를 물어봤던 지인 중에서 아이오닉 9이랑 비교하는 지인도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아이오닉 9을 사실 추천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재현상으로 봤을 때도 이 차의 뭐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출중하진 않았고 아이오닉 9은 EV에서 뭐 엔진으로 전환될 때 이질감이라든지 약간 이런 변수들을 아예 제거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이왕 살 거면 아이오닉 9이 더 낫겠다라고 해서 아이오닉 9을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고 앞전에 아이오닉 9을 타본 이 지금 상태에서 다시 물어본다, 두 개 중에 어떤 걸 추천해주고 싶어, 어떤 걸 살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전히 아이오닉 9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도 좋아요. 이 차도 좋은데 저라면 굳이 이런 약간의 이질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아예 아이오닉 9, 좀 충전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내 삶의 반경이 있다면 아이오닉 9으로 그냥 가는 게 더 스트레스도 적고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 차이도 별로 없어요. 여기서 좀 더 보태면 GV80이랑도 살 수 있는데 사실 GV80은 다인승, 6인승까지 지원이 되지만 이 차처럼 7인승, 9인승이 나오진 않으니까 GV80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를 구매한다라는 거는 다인승, 6명 이상, 7명 이상 탈 수 있는 차량을 구하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산 브랜드 중에서는 카니발, 팰리세이드, 뭐 아이오닉 9, EV9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이 팰리세이드 같이 국내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볼륨 모델이죠. 볼륨 모델이 이렇게 풀 체인지가 되면 보통 나오자마자 도로에 쫙 깔리거든요. 근데 신형 팰리세이드를 도로에서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한두 대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인기가 많은 차종들이 풀 체인지가 되면은 금방 이제 구형이 신형으로 다 대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신형 팰리세이드는 아직 도로에 많이 안 보입니다. 물론 하이브리드가 출고가 된 지 얼마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지금 도로에 다니는 건 거의 다 가솔린 모델이겠죠. 그래서 가솔린 모델은 거의 도로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지금 나왔지만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기도 사실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격적인 허들이 좀 많이 높아졌죠. 이전 팰리세이드가 워낙 가성비가 좋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니야 라는 가격적인 허들, 이게 조금 높아졌고, 그리고 약간 하극상, 이 밑에 있는 산타페가 너무 커졌어요. 산타페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너무 커져서 사실상 거의 1000만 원 이상을 주고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살 필요가 있냐. 산타페도 충분히 큰데, 우리나라 상황에 충분히 넓고 충분히 큰데 굳이 더 비싼 돈을 주고 내가 팰리세이드까지 살 필요가 있냐 라는 부분인 것 같고, 세 번째는 팰리세이드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더 커졌어요. 너무 커졌어. 제가 이 가솔린 시승할 때 주변 지인들이 상희야 너 왜 탱크를 타고 다녀?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또 제 여성 지인한테도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팰리세이드를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커서 걱정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냥 약간 걱정, 두려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야 워낙 많은 차를 시승을 하고, 큰 차, 작은 차, 낮은 차, 빠른 차, 높은 차 다 시승을 하고,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이렇게 큰 차를 운전해 보는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차 주차할 때도 걱정될 것 같은데, 막 주차 램프 좁은데 내려갈 때 긁진 않을까, 긁으면 또 수리비 드는데, 이런 걱정들이 들다 보니까 그냥 팰리세이드는 너무 부담스러워, 연비도 별로 안 높고 가격도 너무 높아, 그냥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사자, 약간 요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체급을 하나 더 낮춰서 구매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본다면 요 크기, 지금도 엔진이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는데 요 크기의 이제 7인승이나 9인승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마땅한 경쟁 모델이 없다, 독보적인 차량이다 라는 게 이 차량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언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속도를 냈을 때 엔진에 좀 존재감이 크게 들어오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메인이다 보니까 연비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터를 메인으로 쓰는 다른 하이브리드 방식 대비 연비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력적인 대체제들도 많아졌다라는 게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무조건 사야지 라는 생각이 좀 덜 들게 만드는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난 아직 내가 생활하는 생활 반경 내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없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불안함이 아직도 내 내적으로는 든다 라고 하신다면은 2.5 터보를 사시는 것보다 2.5 터보 하이브리드를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전기차에 대한 그런 충전에 대한 부담, 어려움, 스트레스가 없으신 분이라면은 저는 아이오닉 9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조금 더 가성비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초기 부담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냥 2.5 터보, 그냥 순수 가솔린으로 가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연비는 이 하이브리드에 못 미치긴 하겠지만 저라면 그냥 가솔린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에 대한 시승기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